날이 쌀쌀합니다. 그죠? 아닌가? 덥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비가 막 엄청 오다가 비는 그쳤는데 다시 또 추워져요. 신기하게 수능날 근처가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12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수능날도 춥지 않을까요? 한 3번 중에 2번은 추운 것 같습니다. 그 11월의 평균 기온보다 그쯤에서 툭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한파라고 얘기를 하죠. 제 경우만 보더라도 되게 추웠어요. 저는 저기 남쪽 지방인데 거의 영하에 가깝게 추워지니까 할머님이 날씨가 너무 추운 걸 걱정해가지고 내복을 입혀서 보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채로 내복을 입고 갔는데 또 안에 갔더니 추울까봐 난로 같은 것도 준비해놓고 안에 가니까 또 긴장하고 이러니까 엄청 덥죠. 처음에는 입고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더워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깝깝함이 올라오는 거죠. 이 시험을 못 치를 것 같은데, 이 느낌으로는 도저히 못 치를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다르죠. 형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 때는 1교시 국어 시간에 한 6문항 정도는 듣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듣기 평가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를까 싶지만 듣기 평가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말을 주저리 던지고 이 글의 목적은 이 말하는 주제는 뭐냐, 이 말하는 방식은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 막 물어보는데 도저히 집중해서 풀었는데 안 돼가지고 땀이 뻘뻘 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감독관이 와가지고 괜찮네요. 죄송한데 내복을 좀 보여주면서 이거 좀 벗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같이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갔습니다. 가서 딴짓 할까봐 이제 보는데 아무튼 그 내복을 벗어서 다시 넣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근데 버리고 나오는데 보통은 더우니 땀이 식으면서 조금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춥기도 하고. 근데 그 청량감이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을 기억하면 그때 그 깝깝함에서 느껴지는 그 청량감 이게 있어가지고 살 것 같은 느낌, 날아갈 것 같은 느낌,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느낌. 깝깝할 때는 잘 못 볼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때 수능은 좋은데? 이렇게 시험장에 앉아서 그럴 수 없잖아요. 긴장되고 이런데 긴장한 채로 이렇게 되게 깝깝한 느낌이 있다가 뭔가 족쇄를 벗어던 듯한 느낌으로 기분이 되게 좋다, 상쾌하다는 느낌을 시험 도중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봅시다. 오늘은 10월 며칠이죠, 오늘? 23일 목요일입니다. 공통수학 2 과정 6회차고요. 도형의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중요합니다. 기본기와 관련됐고요. 함수에서도 이동이 등장하잖아요. 대칭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어야 되고 그게 거의 구구단처럼 쓰임이 생겨야지만 수원이 됐든 수추가 됐든 미적분이 됐든 대수가 됐든 그 다음에 미적분 2가 됐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본기를 잘 익히시고 그리고 이 단원만의 어떤 특정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기를 정확히 가져가셔야 된다. 자, 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 단어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이동의 주체가 어떻게 되죠? 주체가 점이냐를 보셔야 되고 근데 이게 가고 있겠죠. 녹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이냐를 따지셔야 되고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그죠? 평행하고 대칭을 물어보죠. 그 다음에 대칭. 대칭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점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점대칭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선대칭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관계를 조금 명확히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점에 평행이동이 있고, 점에 점대칭 이동이 있고, 점에 선대칭 이동이 있고, 도형에 뭐 선대칭 이동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구성된단 말이죠. 이 대상 자체가. 이 부분만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대다수는 점하고 도형이 똑같이 움직여요. 방식 자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뭐만 다르죠?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만 구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점의 평행이동을 보는 거죠. 그냥 평행이동이라고 합시다. 큰 틀에서. 평행이동. 첫 번째는 평행이동. 그럼 잘 보세요. 점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이 있는데 점 P가 있어. A, B가 있죠. 얘를 이렇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녀석이 P' 됩니다.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 어떻게 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아이,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그 다음에 B 더하기 N이 되죠. 오케이. 이건 쉬워요. 점이니까.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보려고 하는데, 도형이 뭐지? 그러면 도형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도형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만난 도형은 뭐가 있어요? 직선, 원, 뭐 이런 녀석일 텐데. 도형은,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뭐죠? 도형은 등호로 이루어진 관계식입니다. 이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도형이고, 도형이 방정식일 거 아니에요. 방정식이거든요. 점하고 도형의 구분법은 뭐죠? 등호가 등장하면 도형인 겁니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자 이게 도형이지 뭐. 도형의 특징은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관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녀석은 그냥 점이잖아요. 점 하나가 있다. 그 최소한 둘 이상의 점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등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그럼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이 있는 거죠. 점의 평행 이동이 있었습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그냥 뭐 MN을 각자 그 성분에 맞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구나. 전혀 무리가 없는데, 얘는 어떻게 되니? 얘를 똑같이 가져가 볼게.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가져왔어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대? 뭐 어째 되는데? 침묵이 흐른다. 저는 이런 침묵을 좋아하긴 하는데, 하루 종일 이런 침묵 속에 있어라고 해도 저는 잘했습니다. 많이 쳐다보면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겠지. 실험해 볼까요? 자, 대답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줘봐. 싫어한다니까. 여러분들 침묵을 두려워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무언의 압박을 받아요.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제일 잘 드러나냐면, 어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미팅을 하게 되면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을 걸게 돼요. 떨리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침묵을 못 견뎌요. 힘들어요. X-M
y-n은 제로. 왜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이해만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뭐냐면 P가 속해 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x, y고 이 점이 속해 있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f의 x, y는 제로였습니다. 안 어렵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잡아가지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모양이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점들이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새롭게 대응된 거죠. P'이라고 합시다. P'의 점은 어디로 갔어요? 라지 XY 이렇게 다 바뀌었다고 봐요. 여기는 이렇게 바뀌고 똑같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새로운 어떤 점의 관계인 거죠. 이걸 등호가 들어간 채로 어떤 방정식을 찾고 싶은데 얘가 누구냐는 거지. 근데 봤더니 관계가 저기 있는 것에 따르면 라지 X는 어떻게 되죠? 스몰 X에다가 M 더한 거. 라지 Y는 어떻게? 스몰 Y에다가 M 더한 거. 근데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건덕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P가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스몰 XY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사실 내가 관계식이 하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그럼 어떻게 쓰는데? 아 그래?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스몰 x를 가장해서 얘가 대신 내가 갈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소속이 될게 라고 하고 얘네들이 1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라지 x-m 라지 y-n은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별 수 있나? 우리는 이렇게 써야지. 야 너만 특별하게 갈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등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들이 기함하는 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등식을 알고 뭔가를 사고 체계를 문자도 이제 배우고 해왔는데 환장하는 일이 하나가 있죠. y는 x 더하기 1. 이 점 찍으면 뭔가 나온다죠. y는 x. y는 x 마이너스 1. 환장하지 않니? 이게 y는 x라고 했는데 거기다 1 더한 게 어떻게 같아? 얘랑 같은데 어떻게 1을 더한 게 같고 얘랑 같은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뺀 게 같아? 왜죠? 우리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써와서 이렇게 익숙한데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게 익숙한 것 불편해요. 왜? 원래는 이런 거죠. y1과 x1은 이런 관계가 있고 y2랑 x2는 이런 관계가 있고 y3랑 x3랑 이런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많이 한 곳에 등장해야 된다면 힘든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얘네들끼리 관계가 있다고 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도 라지 XY도 지네들끼리 어떤 관계인데 얘네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냥 표현할 때는 라지 XY를 한 문자로 통일하자라고 해서 썼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도형이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항상 점이 됐든 도형이 됐든 요걸 잡아야 돼. 평행 이동의 내용이 뭐지? x축으로 m, y축으로 n 여기에 맞춰가지고 도형이면 빼고 점이면 더하고 이 해석의 틀을 그렇게 맞춘다고요. 그럼 봐. 예제가 이런 거죠. 도형 방정식이. 자, 어떤 게 있냐면 2,3을 3,-1로 바꾸는 이 과정을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이동된 녀석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온다고요.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x축으로 1만큼 간 거잖아요. y축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4만큼 갔죠. 그러면 어떻게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 자리에 y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되겠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기만 잘 익히시면 돼요. 그냥 이런 녀석. 좋아. 두 번째는 대칭을 보려고 하는데요. 대칭의 성격을 먼저 구성을 하자. 대칭 이동에는 무엇이 있다? 대칭 이동의 성격엔 대칭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이 있고 선이 있죠. 점대칭은 뭐가 있어요? 점대칭은 뭐 요런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요런 식의 어떤 관계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녀석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점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요런 모양으로 가는데, 자, 점대칭은 A가 L 속에 있는 A가 A'으로 갑니다. L' 되는 거. 여기 있는 B가 어떤 녀석이 되죠? B'으로 갑니다. 느낌은 알고 있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점대칭은 뭐니? 이게 기준이 되는, 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칭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선이냐 기준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야 돼? 둘이 첫 번째는 얘가 만족해야 되는 중점 조건이고요. 그런 거죠. A가 이 점에 의해서 이동이 됐어. 새로운 점 A'으로 가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직선으로 가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딱 중점 잡으면 M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녀석이 있어. B가 있으면 B'으로 가게 되는 그런 녀석이 있는 거죠. 중점 조건만 지키시면 돼요. 중점 조건만 지키면 된다고. 그러면 볼게. 중점이 만약에 A, B였다면 자, 이렇게 보자. A, B였다면 점 P가 있는데 점 P가 라지 XY라고 합시다. 얘가 이동된 녀석은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죠? 중점 조건을 만족한대요. 점 M에 대해서 P를 이동시켰습니다. P'으로 왔습니다. P'은 P로 가겠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 중점을 만족해야 돼. 중점이 A, B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 2A-X 2B-Y죠. 무슨 관계예요? 점대칭이면 합이 2배가 나와야 돼. 합이 2개, 이 성분의 2배가 나와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은 뭐죠? 선대칭은. 점대칭은 중점 조건 하나만 딱 만족하면 끝나는데 선대칭은 어떻게 되는데? 선대칭은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A가 A'으로 간대요. 규칙이 두 가지죠. 선대칭을 한다면 여기 있는 점을 대칭해가지고 딱 일로 보냈으면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데? 중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기준선에 있어야 되고 그걸 뭐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중점 조건. 중점이 기준점에 있든지 선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뭔데? 얘가 이동됐다면 기존에 있던 이 기준선에 대해서 수직해야 돼요. 수직 조건도 있어요. 수직 조건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해 주셔야 됩니다. 선대칭.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게 약속인 거니까. 점대칭은 뭐라고? 기준점에 대해서 중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두 점은. 선대칭은 뭐라고? 기준선에 대해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개를 다 만족해 줘야 돼. 그 과정을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만족시키는 이동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근데 점대칭은 좀 좋은 게 뭐냐면 도형의 이동하고 점의 이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일단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또 뭐 있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X는 1에 대한 대칭, A에 대한 대칭,
y는 b에 대한 대칭, 요것만 알면 되지. a, b에 대한 대칭, 이렇게 봅시다. 사람이 몇 명이죠? 6명. 7개니까. 하나는 내가 대답하지. 건우야. x축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y축에 있는 쪽 부호를 바꿔버리죠. 승민은 y축 대칭을 하면? 준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네. x, y가 바뀌면 됩니다. 지웅아. 둘 다. 이거는 성분 바꾸고 부호도 같이 바꿔주시면 되고. 자,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다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가 x는 a가 있는데 여기가 x, y라고 한다면 대칭을 시켰어요. 뭐가 돼야 되겠니? 이 수직 조건이 높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y는 건들지 말고 x 값을 건드는데 중점이 a가 나오려면 합이 2a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면 2a-x, y고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떻게 되겠니, 승환아?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합쳐주면 되지. 2a-x, 2b-y 이렇게 된다고. 자, 여러분들은 용어상에서 앞으로 공대든 자대든 어디 가든 대칭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칭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물리학의 발전이고 수학의 발전이고 그 다음에 화학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근본에 대한 탐구는 대칭에 대한 탐구인데 대칭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X축 대칭이다. 아, 이 도형은 X축 대칭이야. 이 도형은 원점 대칭이야.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기서 썼던 X축 대칭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도형이 대칭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형이 대칭, 예를 들어가지고 대칭적이다 라고 하는 건 뭐죠? 대칭적이다. 도형이 대칭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등장해요. 무슨 얘기죠? 기존에 있는 도형이 있고 그 도형을 우리가 특정 대칭을 한단 말이에요. 대칭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특정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형이 안 바뀌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울에 반사를 시켜도 이렇게 생겨먹은 건 이렇게 튀어나올 테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대칭을 시켜도 좌우가 안 바뀌죠. 바뀌어도 본래 녀석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대칭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대칭 이동에 대해서 불변한 녀석들을 대칭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이란 말과 어떤 도형이 대칭적이다라는 말들의 어떤 개념적인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칭을 다루는 수학적 도구들이 있죠. 나중에 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대학교에 가면 재밌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걸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 똑같이 무엇에 대해서? 도형에 대해서. 빨리 가보자. 잘 안 되는 것만 갈까요? X축에 대해서 X축 대칭시키자. 어떻게 되죠? 이 도형을 X축 대칭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시켜야 되겠네. 또 침묵에 빠져야지. 이 도형을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답이 나올 때까지 써야지. 그쵸?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 잘 봐라. 그러면 이렇게 갈게. 이렇게. 이 도형을 그대로 이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맞춰야 돼. X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해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F자리에,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니?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Y자리에, Y가 있던 곳이 Y자리에요. 원래 Y가 있던 건 Y자리 여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스텝에서. 그냥 그 자기 자신에서 Y자리는 뭐냐? 여기가 되는 거죠. 원래 Y자리, 원래라는 표현 없어요. 이동돼 버리면 딱 거기 위치한 곳이 자기 자리가 돼 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Y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란 말이지.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x-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제로.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작업을 한 번만 비슷한 작업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얘네들을 x축으로 먼저 플러스 1,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 봅시다. 승민아 어떻게 되니? 정확히 F부터 x-1 y 마이너스인가요? y축으로 마이너스인데 그죠? y 플러스 2는 제로죠. 오케이. 자, 지용아 얘네들을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x-1, 마이너스 y 하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y 자리를 바꿔준다라고 하니까 y가 있던 자리 통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y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만 바뀌어야 돼? y 자리는 y가 있는 이 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건드셔야 돼요. 되겠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더니 x-1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제로랑 x-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랑 다르네. 같지가 않네. 무슨 얘기죠? 순서 지켜야 된다는 거야.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 대칭이동은 상관이 없어요. 대칭이동은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이 돼버리거든. 그 다음에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나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냐. 같은 대칭끼리는 잘 쓰면 순서가 상관없을 때도 있지만 평행이동이 들어오고 대칭이동이 들어오고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값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순서에 유의하셔야 돼요. 대칭이동은 여러 번 할 때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있어야 하는 얘기인 거죠. 일단은 이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1, 2, 3번을 풀어보는데 3번에 체크를 많이 하세요. 3번이 일단 구분이 돼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이 정확히 구분돼야 우리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우리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이 최고의 재앙은 뭐죠? 각각의 낱개의 항들에 대해서 x 값에다가 바꿔치기 하면 힘든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원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모양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중심만 바뀌고 뭐만 달라져요?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는 운동인 거죠. 그러면 중심만 뽑아보자고.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4였어. 얘를 x축으로 맞잖아요. 점이 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x축으로 k,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인 거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에다 k 집어넣었더니 k 마이너스 1이 되고 3이었는데 마이너스 이만큼 가서 1 됐잖아요. 요걸 가지고 그냥 바로 쓰자는 얘기지. 3x 플러스 4y 더하기 10은 제로인 거니까 중심까지 거리는 5분의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인 거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3k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1 했더니 이게 4랑 같네. 그죠? 그러면 3k 더하기 4가 3k 더하기 11이 얼마일 수도 있죠? 2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는 3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31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3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되겠니? 기본 문제.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볼까요? 정보가 들어가 있는 방식대로 가려고 하니까 플러스 6이잖아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y x자리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y축으로 플러스 k만큼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y자리에 y 도형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y는 넘겼더니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 k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축하고 안 만나야 돼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꼭지점이 뭐죠? x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k 마이너스 6인 거니까 x축하고 안 만나려면 이게 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뭐 판별식 쓸 수도 있지만 꼭지점이 드러나는 마당에 꼭지점의 위치만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1, 2, 3, 4, 5까지만 되겠네. 이런 모양이죠. 이거네. 3번은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자, 3번은 뭐가 나와야 되죠? 뭐가 나오니? 기억?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볼게요. 이거 잘못해. 근데 뭐 일단 그림만 그려보자. 그림만 그려보시면 그죠? 여기 있는 A잖아요. 여기 A고 여기가 B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f의 x, y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f의 x, y는 제로인데 뭘 한 거죠? f의 x 플러스 4 y 더하기 3이 제로죠. 그러면 직전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x가 x 플러스 4가 됐대.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y가 y 플러스 3이 됐대.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셋. 여기 있는 게 1로 왔으니까 나머지도 다 쫓아오겠지 뭐. 기억 맞아요. 기억 맞아요. 자, 이번에는 봅시다. f의 x, y는 제로인데 뭐 어디로 간 거예요? f의 얼마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 y 플러스 3이죠. 일단은 어떻게 해줘요? 한 번에 바로 못 가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가줘라. f의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이 된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자. 두 번에 투 스텝에 걸쳐가지고. 근데 순서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x가 x 플러스 2로 간다는 건 x축을 얼마만큼 된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고 y 플러스 3이 된다는 건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으로 하나, 둘, 셋, 1로 온 거죠. 1로 왔어. 근데 이제 여기서 1로 간 거는 뭐가 바뀐 거니, 승환아? 딱 비교해 봤더니 뭐만 달라졌어요? x가 마이너스 x로 갔으면 뭔 짓을 한 거야? 그쵸? 그걸 써주시는 거야. 장난을 써주는 거야. y축 대칭이네.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죠? 1로 갔단 말이야. 이게 1로 갔단 말이지. 안 맞아요. b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되죠. 뭐 논란의 디귿 한번 가볼까요? 디귿은 f의 x, y는 제로인데 보자고. 이게 바로 안 되니까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가봅시다. 숫자를 일단 맞춰줘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를 맞춰줘요. 부호는 두 번째 바꾸고. 첫 번째는 y 플러스 1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가면 되죠? 어떻게 가? f, x, y 플러스 1은 제로. 뭔데 그러면? x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x, y 부호 다 바뀌었네? 그럼 뭐니? 원점. 그럼 보세요. 봐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어요. 원점 대칭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와야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디귿 틀렸어요. 다시 리을로 갑시다. 리을. 출발은 여기서. 리을도 출발은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f의 y 더하기 4 x 플러스 3은 제로.
그죠? 두 가지 방식대로 가면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는데 숫자를 먼저 맞출까? 숫자를 먼저 맞춰볼까? 숫자를 맞추면 어떻게 하면 돼? f에 x 더하기 4 여기 4가 있으니까 y 더하기 3은 제로 하고 두 번째는 xy 자리 바꾼 거죠.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었으니까 뭔 짓을 한 거야? y는 x 대칭을 한 거야. 여기는 뭔데?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마이너스 3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4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어. a가 이미 b로 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뭘 했죠? b로 간 상태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해 보니까 이렇게 대칭해 보니까 뭐 바꿔치기 해도 도형이 안 바뀌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돼. 그래서 기역 리을이 맞습니다. 기역 리을이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6번 보자. 6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풀어. 승민이도 다시.
자, 볼게요. 6번을 보시면. f의 x, y는 제로인데, 이게 이제 원점인 거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라고 한다면 f의 부호를 다 바꿔줍니다. 이게 뭐죠? 이게 똑같은 거죠. 뭐랑 똑같은 거야? g의 x, y는 제로. 이렇게 얘는 한 몸인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f의 y, x가 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똑같은 게 h의 x, y는 제로입니다. 그럼 둘 다 f를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일단 f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g의 x, y는 제로. 왜 g를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 g의 마이너스 x, y는 제로죠. 이걸 뭘 한 거니? 뭘 한 거죠? y축 대칭. y축 대칭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제로인 거니까 y축 대칭 똑같이 하면 f의 x, 마이너스 y는 제로죠. 그러면 f의 x, y는 제로를 뭘로?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x축 대칭을 한 거네. 기억은 맞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니은 봅시다. h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제로죠. 뭘 한 거죠? h의 x, y는 제로인데 뭔 장난을 친 거니? x, y 바꾸고 부호도 같이 바뀌었어. 무엇에 대한 대칭? 아니지. 원점만 됐으면 부호만 바뀌면 되는데 순서 바뀌면 y는 x, 거기다가 마이너스 둘 다 붙여주면, 그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죠. 여기 대칭이에요. 그러면 h에다가 h 이렇게 가죠. f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x, x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맞네.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은데 이게 뭐가 되죠? g의 x, y는 제로네. 얘랑 이게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 서로 같지요. 니은도 맞네. 그지? 오케이, 이것까지는 되는데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 자, 이렇게 보죠. 오른쪽을 따라갑시다.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플러스 3 이렇게 이동시키면 뭐가 되는지 보자고요. h의 출발점은 뭔데? f의 y, x잖아요. 똑같이 여기를 이식해버리면 y 자리에 y 빼기 3, x 자리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안 맞잖아. 디귿에 f의 y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안 맞잖아. 순서 조심하라니까. 디귿 틀렸다. 리을. g의 x, y, g의 x, y 바로 가까이. g의 x, y는 일단 바로 써놓고 갑시다. 얘를 맨 처음에 뭐 하는 거죠? x축 마이너스 1, y축 플러스 2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x 자리 y 넣고 y 자리 x 넣으면 되죠.
다르잖아. 이것처럼 순서 잘 지켜야 돼. 기니만 맞아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뭐 457 봅시다. 457 세 개 하고 457 자, 문제가 간단한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녹아있는 개념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일단은 x제곱 더하기 2x는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요런 녀석일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1,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요런 그래프일 거잖아요. 요런 그래프.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프 위에 서로 한 두 점이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란 거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를 여기 얘를 기준선 잡아가지고 옮겼더니 또 그래프 위에 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두 개가. 그러면 뭘 지켜줘야 되는데 수직 조건, 수평 조건 다 지키면 뭐 이런 상황, 좀 그림이 좀 그러네. 자,
찰떡 때문에 좀 말리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A가 있는데 이 A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A인데 보냈더니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여기에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서로는 선대칭이기 때문에 기준선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y는 얼마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 거니까 다 좋은데 뭐가 중요하고요? 여기 기울기 1인 거니까 AB의 방정식은 뭐겠니? 방정식은 y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x 플러스 k, x 플러스 k, x 더하기 k라고 합시다. 그럼 보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얘네들 교점을 여기 알파, 콤마 뭐라고 쓰면 되겠니? 알파 플러스 k, 여기 얼마? 베타, 베타 플러스 k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차식을 쓰는 것보다 1차식을 쓰는 게 깔끔하니까 차수가 조금 주는 게 좀 더 나으니까. 근데 AB는 알파 베타는 뭐냐면 주어진 fx식이 x제곱 더하기 2x니까 얘랑 x 플러스 k는 제로의 교점인 거예요. y는 x 플러스 k 교점인 거죠. 다시 그러면 이게 근이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니? 이 녀석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자, 근계를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k 인데 잘 봐라.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점은 뭐예요? 알파 베타의 중점인 겁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이 중점은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k죠. 더한 다음에 반인 거니까. 그러면 뭐 끝났잖아요. 왜냐면 합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관점에서는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k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 있냐면 이 직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k, y 값이 k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k는 얼마?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k가 2입니다. 그러면 x 2면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죠. 사실은 여기였네. 얼마예요, 그러면? 3루트이겠지. 1대 1대 루트 2잖아요, 여기는.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A, B니까 기울기 1인 녀석이 있는 거니까. 두 분의 차가 여기는 1, 마이너스 2, 3, 3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A, B는 3루트 2 이렇게 간다. 자, 5번 하고요. 봅시다. 그 다음에 7번. 똑같은 시리즈니까 7, 9, 10, 7, 9, 8 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그런 다음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7번, 9번, 8번인데 5, 7, 9, 8 삼각형
자, 이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보시면 이걸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무슨 짓을 한 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까요? 일단은 fy, x로 집어넣을까요? y, x 두 번에 걸쳐서 가야 돼요. y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은 제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y는 x 대칭. 두 번째 하는 게 y자리 y 플러스 1,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x 됐으니까 y축. 이런 꼴이라 가보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점을 보셔야 되는데 점이 어떻게 이동된 거죠? 2,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4,0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더니 0,2 마이너스 2,0 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0,2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0, 4,0 0 2,0죠. 0,2 그 다음에 4,0는 4,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2,4 1로 가서 붙죠.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는데 보라색인데 이게 꼭지점만 보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여기쯤 되는 거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잘못됐죠. 여기가 얼마냐면 0,2였는데 한 칸 내리고 3칸 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와서 여기쯤 왔어요. 여기쯤. 근데 그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하니까 조금 보죠. 일단은 두 칸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1쯤 되거든요. 요렇게 되잖아요. 요런 그림이었어요. 요런 그림이었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된 녀석은 좀 산뜻한 녀석이 없을까? 있죠. 이걸로 할까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래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냐면 3,1이었는데 마이너스 3,1이 되는 거죠. 1로 가자. 그러면 요런 녀석이 되고 마이너스 3,1 이 그래프가 돼버립니다. 이런 녀석. 그러면 여기 위에 누가 있어요? 여기 위에 점 Q가 있어가지고 점 Q가 C,D라고 할게요. A-C분의 B-T니까 PQ의 기울기잖아. PQ 기울기. 이게 의미하는 바는 PQ 기울기. PQ 기울기가 제일 높은 거랑 낮은 거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음수잖아요. 두 개의 기울기는 지금 양수가 나올 수 있니?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 수도 있네. 나올 수도 있고. 제일 작은 건 제일 가파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어디겠어? 최소는 뭐겠습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최소 아니겠니? 얼마야?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하고 여기가 0, 마이너스 2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5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언제겠어요? 제일 완만할 때 여기 아니지 양수일 때는
양수인 점이니까 제로보다 높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죠. 얼마예요?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게 이제 스몰 최대는 얼마? 3분의 1.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4. 이게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칠 번 한번 보시면 7번. 칠번에 몇 번 나오죠? 4번이 나오는데 잘 봐. 여러분들은 이걸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건데 보시면 일단은 7번을 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있고 3,4죠. 3,4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직인 녀석인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뭘로 잡아요? A, B라고 잡죠. 그래서 뭘 잡죠?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잡는다고? 그러면 중점이 뭐죠? 중점이 2분의 A 더하기 3,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4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 기울기는 얼마죠? 1 되죠. 이걸 이제 연립해서 풀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푸나요? 이렇게 푼다고. 근데 얘를 잡을 때는 딱 그렇게 잡지 마시고 얘를 잡으세요. 미지수를. 어떻게? t, 얼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니까 2 마이너스 t라고 잡아버려. 그런 다음에 왜 그러냐면 n값이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는 그냥 바로 그냥 구구단처럼 바로 튀어나온다고. 그죠?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식을 두 개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얘랑 얘가 딱 나와버리면 얘는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1차 방정식에서 해결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m하고 3,4의 좌표가 이게 1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 t가 1, t는 2분의 1이라서 여기 얼마죠? 2분의 1, 2분의 3이네. 그럼 합이 1 나와야 되네.
합이 1 나와야 되니까, 합이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고, 합이 2분의 3이 나와야, 3이 나와야 되네. 이렇게 되죠. 바로 튀어나온다. 이것만 잡으라고. 기준선에 있는 걸 잡으라고. 그게 계산이 좀 더 수월해요. 8번, 9번 두 개를 빨리 보고, 진짜 응용 문제들. 9번, 8번 같은 맥락으로 9번, 8번 푸시고, 이제 뒤에 신나는 그림 딸린 문항들을 보도록 합시다. 구 번, 8번. 9번, 8번 풀어야 돼. 8번, 9번을 푸는 거야.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든 푸세요.
볼까요? 보시면 9번을 먼저 보고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1대2죠. 3, 4잖아요. 근데 요거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죠. 요런 꼴이 있는데요. A가 마이너스 3,4인데 제가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3, 4, 5죠. 동그라미 꼬표. 여기는 10이겠네. 2배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6, 8, 11일 거 아니에요. 닮았잖아요. 동그라미 꼬표, 동그라미 꼬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좌표는 10, y값은 10, x값은 5, 5,10이네. y는 얼마라는 얘기죠? 2x. 근데 잡자. 여기 중점 m을 잡자. 얼마? t,2t라고 잡자. t 나오면 나머지 다 결정되는 거니까. 이 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여기 2x의 수직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죠.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t 플러스 3 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t 더하기 8 t가 얼마죠? 맞나? t 플러스 3 2t 빼기 4 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t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8 맞는데 그럼 5t가 얼마죠? 5t가 5네 1, 있네요. 합이 2가 나오려면 5여야 되고 합이 4가 나오려면 여기 5,0네. 여기가 B 5,0죠. 그래서 x 좌표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점을 항상 기준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직선이 있는데 직선 L이 있대요. 그냥 막 그리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3x-y-2는 0. 이걸 되게 열심히 그린다고 해서 뭔가 좌표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산하는 건데 여기가 기준점 M이라고 볼게요. 기준 x 마이너스 2y 더하기 6 근제로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니? 그렇죠. 얘를 이제 m에 대해서 l을 대칭시켜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여기는 일단은 a라고 잡지. 그러면 L 속에 있는 어차피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딱 몇 점만 알면 되는 거냐. 직선상에 있는 한 점 잡아가지고 직선상에 있는 점 B 하나 잡아가지고 B를 B'으로 보내면 사실 교점상에 있는 건 교점으로 가잖아요. 이 점상에 이게 M인데 여기 있는 A를 대칭시켜 봐도 그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뭐만 잡아내면 돼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뭐만 해주면 되겠니? B' 찾아내고 A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찾자. 무엇을 여기 A를 찾자. 그러면 6x-2y-4가 제로, x-2y 플러스 6이 제로 빼버리면 5x가 10이니까 2,
2면 얼마죠? 4인가요? 2,4. 그래서 2,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상에 있는 거 뭐 잡을까요? 0, -2, 0, -2 막 잡아. 뭘 잡아도 내가 용서를 해드릴게. 0, -2. 그러면 M을 잡자는 얘기죠. M을 뭘로 잡을까요? Y 값을 T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는 얼마인데? 2T 빼기 6.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 둘의 기울기가, 원래 기울기는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지. 둘의 기울기가. 그래서 BM의 기울기는 2T 빼기 6분의 T 더하기 2 했더니, 원래는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 5T가 10, 얘도 이쁘게 나온다. T가 2라서 마이너스 2, 얼마죠? 2.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합이 4가 나오려면 6되죠. 이렇게.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L'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1이네요. x-2 더하기 4. 그래서 3을 곱해주시면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12니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4는 제로. 뭐 조금 긴 과정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4가 제로입니다. 8번이죠. 그래요. 자, 이제부터 이런 거 하나 볼게요. 활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도형이 등장한다는 얘기겠지.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기준선이 항상 등장하는 기준선은 고정된다는 얘기죠.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기준선 위에 움직이는 점 P 동점.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제일 흔한 건 이거죠.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어떻게 돼요?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언제 최소가 될까? 원래 저기 L상이 움직인단 말이 없으면 AB의 내분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B 값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AP 더하기 BP에서 AP 더하기 BP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기준선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당겨 버릇하면 대칭을 시킵니다. A'으로. 선대칭인 거니까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AP랑 뭐랑 똑같아요? 삼각형 이걸 M이라고 한다면
AMP와 삼각형 A'MP가 무엇이다?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에요? 그죠? 각각 수직, 변, 공통, 사스잖아, 사스. AM, A'M, 수직, 공통.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AP랑 A'P랑 같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언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이게 수직일 때가 훨씬 빠르겠죠. 직선이 제일 빠르잖아요. 최소값은 A'P죠.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볼게. 이 두 번째는 요런 거 하나 생각해 볼까? 요렇게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여기는 세타짜리 부채꼴. 여기에 P, Q, 얼 잡아서 삼각형 PQ얼의 둘레의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있죠. 물론 여기 반지름을 OA는 R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얼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한번 봅시다. PQ, QR, RP잖아요. 그러니까 뭐 P가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삼각형 둘레인 거니까 PQ, QR, RP인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OA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M이라고 잡고 여기를 뭘로 잡을까요? P'이라고 잡을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OA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요. 그럼 똑같은 게 뭔데? QR이 있겠지. 근데 이제 RP도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도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기를 뭐 N으로 잡으면 P2'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하게 이렇게 보내버리면 같은 논리로 뭐죠? 삼각형 사스 합동인 거니까 PR하고 뭐가 똑같아요? P2' R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네.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는 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죠. 이 상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게끔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점은 이제 고정된 거죠. 이 점은 고정됐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게 있으면 최단거리는 뭐겠니? 직선. 최단거리는 직선인 거니까 어떻게? 제일 빠른 거는 이거지.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뭐예요 그게? P', P2'의 어떤 길입니다. P', P2'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자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잘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알파 그러면 합동인 거니까 이 각도 알파 여기가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뭐죠? 베타가 되죠. 그리고 OP 길이는 뭐랑 같아요? OP'의 길이랑 같고 OP 길이는
O P2 프라임 길이랑 같죠. 뭔데 그게?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도 얼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2세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타였어요. 알파 두개 베타 두개 2세타가 되겠지. O P 프라임 P2 프라임이고 반지름은 한 변의 길이는 같은 변의 길이가 이런 녀석의 제3의 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보통은 몇 도 주겠어요? 이게 45도면 이게 직각이 될 것이고 얼루트가 될 것이고 여기가 60도면 얼마가 되겠니? 60도면 120도잖아요. 1대1대 루트 3이거든요. 이등변 직각 삼각형 120도 정삼각형 반 자른 거잖아. 이렇게 반 잘라서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 정삼각형이 있는데 30, 120 2대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루트 3이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 30도짜리면 60도 정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대단히 특수각일 때 이게 심플하게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와요. 단순한 것부터 가봅시다. 단순한 거. 이 순서대로 가자. 내가 알려준 14번. 똑같은 논리 12번. 그러면 11번이 쉽게 보이고 그러면 13번 가볼까? 이렇게 욕심이 생기겠죠. 이렇게 보셔요. 이 순서 14, 12, 11, 13. (11번부터) 풀어요. 14번부터 풀어요.
14번? 오케이. 14번 바로 나왔죠. 6루트 2가 되겠지. 네. 그래서 2번을 보시고, (12번) 얼마 나오죠? 45 나오네요. 얘를 1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잡으면 A 프라임이 1,0이고 이 중에서 최소값인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센터를 가지고 외부의 점인 거니까 이때가 제일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죠. C 곱하기 여기는 얼마냐면 4, 8, 4루트 5죠. 여기 루트 5인 거니까 K는 3루트 5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좀 작게 그립시다. 당구를 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쓰리 쿠션으로 맞추라는 거 아닌가? 당구공을 쳐서 B의 위치로 가자. 그러면 뭐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오면 요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기준선에 대해서 기준선은 이제 이 기준의 수직한 선,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이 있고 뭐 빛이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다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얘를 대칭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직선이라는 얘기죠. 막곡지각인 거니까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튕겨 나간 것들이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일 테니까 대신 이 순간 꼬표 그지? 꼬표 그 다음에 별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얘를 대칭시키고 그럼 여기가 직선 나오거든. 그러면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얘가 직선이 된다는 건 요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반대로 보내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직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 좌표만 잘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원점 잡았으면 여기 빵이라고 한다면 90이고 이거 180이거든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0,180. 얘는 뭐죠? 얘는 60,20이었는데 여기는 얼마? 6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얘는 여기 대해서 대칭시켰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180인데 여기 120이죠. 여기서 120. 여기도 마찬가지. 120인 거니까 60, 120, 240, 300인가요? 30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결국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니까 피타고라스면 300의 제곱 200의 제곱 루트죠. 100으로 뽑아내면 100 루트 13 이렇게 됩니다. 되겠니? 딱 하나만 더 해봐요. 13번 13번은 그림이 없는데 이게 11번이죠. 11번이고 13번은 뭐냐면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여러분들 아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응용을 하셔야 되는데 13번은 그림이 없죠. 그림이 없어도 설명만으로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3번을 보시면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죠. 뭐냐면 12,0 여기가 Q RX가 있는데 여기로 움직인대요. Y는 마이너스 X 여기서부터 딱 마이너스 5부터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여기서부터 움직여 가지고 5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여기 PQR S가 5루트 2라고 했으니까 S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둘이 같이 움직인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PQRS 사각형 PQRS의 둘레 한번 봅시다. 그럼 봐봐. 일단은 써볼게요. 둘레라고 했으니까
QR, RS, SP죠. 이렇게 되는데 PQ는 얼만데? 5, 12, 13이죠. RS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고정이야. 이 값은 고정이고, 이 둘을 합치면 이 값을 C라고 하고, QR 더하기 SP의 이 녀석이 최소가 돼요. 이게 움직이는 부분, 이게 달라진, 이게 고정값. 얘네들을 합쳐서. 그러면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PQ였는데, QP였는데, Y는 X가 있어요. 여기 상에 뭐가 있어? 여기 상에 RST, 여기 상에 한 점 T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니? 한 점 T면 QT 더하기 PT는 최소값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하나를 반대쪽으로 몰아넣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대칭시키고 기준선에 대해서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하나를 보내고 직선 연결하면 딱 끝나는데, 문제가 뭐야? 이거 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두 개가 지금 다르잖아. 지금 입구가 다르잖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PR하고 QR하고 PS다 보니까 이거 뭐 보냈다 쳐도 이게 최소 좀 그렇잖아요. 이 포인트가 달라서 한 점으로 만드는 게, 이 다른 이 포인트를 R과 S를 조정해서 저렇게 T처럼 하나로 딱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이 필요하죠. 그 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래? 둘 중에 하나를 잡아요.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PRS, PT, T. 얘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5, 5니까 여기도 어떻게? 5, 5를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여기를 T라고 잡을게. 하나를 보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PS랑 이렇게 보냈더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길이가 뭐랑 같아요? 얘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평행하고, 무슨 결론이야? 얘네들은 일부러 이렇게 보냈다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뭘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려. 평사가 만들어졌어요. 평사가 이렇게 돼버리고 평사가 만들어졌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더니 PTRS는 보통 사각형이 아니라 평사한 거죠. 평사.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PS 대신에 PS랑 똑같은 게 뭔데? 우리의 수건인 TR이 돼버리는 거죠. TR로 바꿔치기 하시죠. 요거랑 점을 하나를 바꿔치기. 그래서 PS가 뭐랑 같죠? TR이 돼버렸어요. TR. 그러면 우리 아는 문제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QR 더하기 TR 아닌가? 점이 똑같잖아! 그럼 좌표도 이게 5 뺐으니까 7, 뭐죠? 7,5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걸로 바뀌어버렸다니까, 문제가. 이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면 이 간극을 요걸로 맞춰가지고 이거랑 같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걸로 바뀌어버렸으니 이제는 끝났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 기준선에 대해서 얘를 보내서 하나를 보내버려서 Q'으로 잡으면 얼마? Y는 마이너스 X인 거니까 바꾸고 순서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최소죠. Q'T가 최소죠. 마이너스 5,0하고 7,5니까 13이죠. 이 녀석의 최소값은 13. 원래 고정된 상수값이 13 더하기 5루트니까 답은 얼마예요? 26 플러스 5루트가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진일보한 문제지. 아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되겠나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형 이동을 일단은 수업편은 마무리하고